엄마,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 적게 나와요? 아이고, 평생 꼬박꼬박 냈는데도 겨우 60만 원밖에 안 나온대. 이걸로는 한 달 살림도 빠듯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동안 시니어분들의 노후 재무설계를 상담해 온 공인재무설계사 박정우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지난달 제 상담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60대 이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안심합니다. 이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겠지.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막상 연금을 받아보신 분들은 놀랍니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 예상보다 많은 세금,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줄어드는 생활비 가치. 결국 연금만 믿었다가 생활비가 막히고 예적금만 고집하다가 몇 년 안에 고갈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같은 금액의 연금으로도 생활 수준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10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었던 분들이 지금은 120만 원도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연금이 나오면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연금과 노후 자산 관리에서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하는 5가지 실수와 그 해결책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줄이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런데 먼저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경험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작아서 생활비가 부족하다. 젊을 때 국민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기본적인 생활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지 몰라서 그냥 한 번에 찾았더니 세금이 수백만 원씩 빠져나간다. 30년, 40년 직장 생활의 결실인 퇴직금이 세금으로 상당 부분 사라져버리는 걸 보고 허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적금으로만 자금을 보관했는데 물가가 오르니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 은행 이자는 연 2-3% 수준인데 물가 상승률이 그보다 높으니 돈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병원비나 간병비 같은 큰 돈이 갑자기 필요해도 따로 마련해둔 계좌가 없어 생활비와 뒤섞여 불안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데 이를 위한 별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생활비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많은 시니어분들이 금융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어서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복잡한 금융 상품 설명서를 이해하기 어렵고 인터넷 정보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25년간 상담하면서 느낀 건 연금을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금액의 연금이라도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고 수령 시기에 따라 평생 받을 총액이 수천만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금은 평생 받으니까 안전하다 이 말 정말 100% 맞는 말일까요? 놀랍게도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함정 60세 초반부터 받고 싶어 조기 개시하면 감액률이 적용돼 평생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최장 5년 조기 수령 시 최대 약 30%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령액이 월 100만 원이었다면 조기 수령 시 월 70만 원밖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차이는 평생 지속됩니다. 연기 수령의 양면성 반대로 개시를 늦추면 월별 증액률이 붙어 최장 5년 연기 시 원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의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퇴직자금 수령의 세금 함정 한 번에 수령하면 단기적으로는 편하지만 퇴직소득공제 적용 방식과 과세 체계 차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연금화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현금 보관의 숨은 위험 은행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지금의 1,000만 원이 10년 뒤에는 실질적으로 700만 원 가치로 줄어드는 꼴이 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예금이 오히려 구매력을 잠식하는 위험 자산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증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이 나온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연금을 언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안전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다는 게 진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정보는 있지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시니어분들이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25년간 상담하며 발견한 시니어 노후 자산 관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5가지 함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는 퇴직자금을 무심코 일시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목돈이 생기면 든든하잖아 이런 마음으로 퇴직금을 한 번에 찾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으면 세금이 크게 붙고 생활비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퇴직소득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한 번에 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연금화하면 연금소득세율로 나누어 과세돼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와 10년간 연금으로 받을 경우를 비교해보면 세금 차이가 수백만 원에서 때로는 1,000만 원 이상까지 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돈은 지출 유혹이 큽니다. 이제 돈이 있으니 이것저것 해보자는 생각으로 계획 없는 지출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 중에는 1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5년 만에 거의 다 쓰고 다시 생활비가 막혀버린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결혼자금, 손자녀 교육비, 주택 구입 자금 등의 명목으로 큰 돈을 한 번에 지출하게 되면 정작 본인의 노후 생활비는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체크 없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빨리 받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또는 늦게 받을수록 무조건 유리하다. 둘 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은 조기 개시하면 감액되고 연기하면 증액됩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 배우자 연금 여부, 현재 소득 상황, 가족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기대 수명이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하고 장수 가능성이 높다면 연기 수령이 더 많은 총 수령액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연금 수령 시기와 맞춰서 가구 전체의 현금 흐름을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다른 한 명은 조금 늦게 받기 시작함으로써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 개시로 매달 줄어든 연금을 평생 받아야 하는 분, 반대로 연기 개시로 생활비 공백이 생겨 곤란해진 분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생활비, 의료비, 비상자금을 한 통장에 섞어두는 것입니다. 통장이 많으면 헷갈리니까 그냥 하나로 모아두자. 이런 생각으로 모든 돈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큰 병원비나 간병비가 발생할 때 생활비와 뒤섞여 버려 현금 흐름이 엉망이 됩니다. 통장을 목적별로 구분하지 않으면 결국 지출이 계획 없이 새어나가고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한 별도 준비가 없으면 전체 생활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갑작스러운 수술비나 입원비 때문에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빼쓰고 그 후 몇 개월간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또한 명절이나 경조사 같은 일시적 지출도 미리 계획하고 별도로 준비해두지 않으면 생활비에서 충당하게 되어 가계가 불안정해집니다. 네 번째 실수는 현금 보유가 곧 안전이라는 착각입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안심이지.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예금 이자는 낮고 물가는 오릅니다. 특히 장기간 현금만 보관하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위험이 큽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드리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3%이고 예금 이자율이 2%라면 실질적으로는 매년 1%씩 구매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이 10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900만 원 정도의 가치만 갖게 됩니다. 결국 돈은 있는데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는 재무 역설이 생깁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예금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투자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시니어분들께는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적절한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세금 건보료 영향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 받으면 그냥 그만큼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 퇴직금,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이 달라집니다. 사전에 계산해 보지 않고 수령을 시작하면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냐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는 경우에는 합산소득이 커져서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증가하는데 이 부분을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실제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어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서 효과를 본 실행 가능한 7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퇴직자금을 연금화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로 옮겨서 분할 수령하면 일시금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한 후 5년 또는 10년에 걸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율도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약 400에서 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10년 연금으로 받으면 총 세금이 200에서 3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일정 금액이 들어오므로 생활비 관리가 더 안정적이 됩니다. 목돈에 대한 유혹도 줄일 수 있어서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유리합니다. 단,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시뮬레이션 후 결정하세요. 특히 현재 소득이 있거나 다른 연금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시금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 비교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조기, 정시, 연기 각각의 월 수령액을 표로 만들어 비교하세요. 단순히 월 수령액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 기대 수명까지 계산해서 총 수령 예상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상태와 배우자 연금을 함께 고려해야 최적 해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그분은 조기 수령을 고려하고 건강한 배우자는 연기 수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생활비 필요액과 다른 소득원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도 함께 고려해서 최적의 시점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 방법은 통장을 3개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비상자금 통장을 따로 만드세요. 각 통장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 통장은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과 나가는 생활비를 관리합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가 나가는 통장을 분리해서 매월 일정 금액만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의료비 통장은 병원비, 약값, 건강검진비 등 의료 관련 지출을 위한 전용 통장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갑작스러운 의료비에 대비합니다. 비상자금 통장은 예상치 못한 큰 지출 수리비, 경조사비, 가전제품 교체 등에 대비한 통장입니다. 생활비의 6에서 12개월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출을 목적별로 구분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결 방법은 물가 방어를 위한 안정형 자산을 일부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적금만 고집하지 말고 국채 채권형 펀드, 저변동성 ETF 같은 안정적인 자산을 일부 포함해 물가 상승을 방어하세요. 구체적으로는 전체 자산의 70에서 80%는 예금과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유지하고 20에서 30%는 채권형 펀드나 배당주, ETF 같은 안정형 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특히 국고채나 회사채 직접 투자 또는 이를 기초로 한 채권형 펀드는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원금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배당주 ETF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대기업 주식들로 구성된 것을 선택하면 연 3에서 5% 정도의 배당 수익을 얻으면서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결 방법은 세금 건보료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홈택스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예상 세금 보험료를 미리 계산하세요. 특히 여러 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합산소득이 커져서 세금 부담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수령 시기를 조절해서 세금을 최적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연금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 구간을 피하도록 수령액을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해결 방법은 지출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필수 지출, 선택 지출, 증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필수 지출은 생활비, 의료비, 관리비, 세금 등 반드시 필요한 지출. 선택 지출은 여행, 취미, 외식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지출. 증여는 자녀 지원, 손자녀 용돈 등. 특히 증여는 무계획으로 하지 말고 연간 증여 한도와 10년간 누적 한도를 고려해서 계획적으로 진행하세요. 무리한 증여로 본인의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일곱 번째 해결 방법은 기록과 서류 보관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연금 개시 통지서, 수령 내역, 계좌 이체 내역, 의료비 명세 등은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세요. 특히 의료비 영수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연금 관련 서류들도 향후 연금 변경이나 문의 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세무 분쟁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들을 통해 이런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퇴직금 8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세금으로 1,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내 돈인데? 왜 이렇게 떼가냐며 분노하셨죠. 제가 조언드린 방법은 남은 돈을 IRP 계좌로 옮겨서 추가 납입하고 향후 수령할 개인연금과 함께 분할 수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받을 개인연금에 대한 세금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고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비, 의료비, 비상자금 통장을 분리해서 관리하게 되면서 가계 관리가 훨씬 체계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의 66세 이모 씨 부부의 사례입니다. 남편은 조기 수령, 아내는 정시 개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두 분의 연금 합산액을 여러 시나리오로 표를 만들어 비교해드렸습니다. 남편의 경우 당뇨와 고혈압으로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아내는 상대적으로 건강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예상 연금액이 아내보다 많았기 때문에
여러 변수를 고려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정시 개시 65세, 아내는 1년 연기 개시 66세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활비 공백 없이 월 현금 흐름이 최적화되었고 합산 세금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확인해 보니 부부 합산 월 수령액이 당초 계획보다 15% 증가했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실제 수령액도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대구의 69세 박모 씨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모든 돈을 하나의 통장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부인의 갑작스러운 수술로 병원비 2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긴급하게 돈을 빼쓰다 보니 이후 몇 개월간 생활비가 부족해져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것은 통장 분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생활비 통장, 의료비 통장, 비상자금 통장으로 나누고 매월 연금의 70%는 생활비로, 20%는 의료비로, 10%는 비상자금으로 자동 이체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또한 기존 예금의 30%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해서 물가 상승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1년 후 확인해 보니 체계적인 자금 관리로 오히려 저축액이 늘어났고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인천의 74세 최모 씨의 사례입니다. 최 씨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2개를 추가로 받고 있었는데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당황하고 계셨습니다. 총 연금 소득이 월 180만 원 정도였는데 각종 공제 후 실제 수령액은 14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3개의 연금을 모두 같은 시기에 받기 시작해서 합산 소득이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해결책은 개인연금 중 하나의 수령 시기를 2년 늦추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령 시기를 분산시키니 세금 부담이 월 1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전체적인 세후 수령액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또한 늦게 받기 시작하는 개인연금은 적립기간이 늘어나면서 총 수령 예상액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알아두시면 더욱 도움이 될 보너스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추가 정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너스 정보는 배우자 연금 활용법의 숨겨진 노하우입니다.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으면 합산 소득세를 줄이고 생활비 안정성도 2배로 올라갑니다. 특히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유족연금 수령 조건과 금액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본인의 국민연금과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부부의 연금 수령 전략을 세우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보너스 정보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활용법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간병비 리스크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등급에 따라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 20%는 별도로 준비해야 하므로 의료비 통장에서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적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보너스 정보는 의료간병보험 최적화 전략입니다. 현재 가입하신 의료보험과 간병보험을 점검해 보세요. 중복된 보장은 정리하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 실손의료보험, 간병비, 치매보험 등은 보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75세 이후에는 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므로 70세 이전에 필요한 보장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보너스 정보는 부동산 자산 활용 전략입니다. 주택연금이나 리버스 모기지 같은 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 소득이 부족한 경우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런 제도들은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은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너스 정보는 세무 혜택 극대화 방법입니다.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연금저축 공제 등을 적극 활용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의 의료비까지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의료비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것도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50세 이상은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자금 관리의 핵심. 퇴직자금은 무심코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연금화분할 수령을 반드시 검토하세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퇴직금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 차이가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단위로 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서 최적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연금 수령 시기의 전략. 국민연금은 조기 정시연기 각각의 장단점을 시뮬레이션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 상태, 배우자 연금, 현재 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빨리 받는 게 좋다 또는 늦게 받는 게 좋다는 식의 일률적인 판단은 금물입니다. 셋째, 체계적인 자금 관리 시스템. 통장 3개로 분리하고 안정형 자산 일부 편성, 세금 건보료 사전 계산으로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세요.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별도 계좌에서 꾸준히 적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세금 최적화 전략. 여러 연금을 받는 경우 수령 시기를 분산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각종 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의료비 영수증 관리, 기부금 관리, 연금저축 추가 납입 등을 통해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록 관리의 중요성. 모든 연금 관련 서류와 의료비 영수증은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향후 세무조사나 연금 변경 시 꼭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주차에 해야 할 일들. 생활비, 의료비, 비상자금 통장을 분리하고 각 통장의 역할을 명확히 정하세요. 현재 받고 계시는 연금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자동 이체 시스템을 설정하세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대한 비교표를 작성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2주차에 해야 할 일들. 퇴직금이나 개인연금의 수령 방식을 점검해 보세요. 일시금으로 받을 계획이셨다면 연금화했을 때의 세금 차이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유 중인 예금의 일부를 안정형 수익 자산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3주차에 해야 할 일들. 세금과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특히 여러 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합산 소득에 따른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간병 보험을 점검하고 중복 보장은 정리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세요. 4주차에 해야 할 일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노후 자금 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보세요. 월별 수입과 지출 계획, 연도별 목표, 비상시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 계획서는 6개월마다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매월 통장별 잔액을 확인하고 계획한 비율대로 자금이 배분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연 1회 이상 전체적인 자산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의료비 영수증과 각종 금융 서류는 연도별로 정리해서 보관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노후 현금 흐름 설계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시니어분들의 노후를 지켜주는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생 현금 흐름이자 노후 안전망의 핵심입니다. 받는 방식, 시점,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생 안전망이 되기도 하고 불안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 분명히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점입니다. 복잡한 세금 계산이나 연금 수령 시기 결정 같은 중요한 사항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연금, 퇴직연금, 세율, 건강보험료 등은 시점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관련 사항은 소득 구간, 공제 항목, 가족 상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공적기관의 안내와 공인재무설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본 영상의 내용을 근거로 한 투자 결정이나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오늘보다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시니어분들을 위한 또 다른 유익한 재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